한 집단을 정확히 반으로 갈라놓아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가? 바로 뉴컴의 역사를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1845년 창간된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아인슈타인, 니콜라 테슬라 등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기사를 기고해온 대중과학 잡지입니다. 여러 석학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해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잡지인데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칼럼 중에서도 특히나 인기가 많았던 칼럼이 하나 있죠. 바로 대중수학 과학 저술가로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마틴 가드너가 1957년부터 1980년까지 연재하던 수학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성냥개비 문제 등 여러 흥미로운 게임들이 가득한 이 칼럼은 연재 초기부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인기 코너로 자리 잡았는데요. 어느 날 매달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마틴 가드너의 눈에 한 가지 반짝이는 문제가 포착되었죠. 바로 사회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물리학자 윌리엄 뉴컴의 사고 실험으로부터 착안해 문제 형태로 제작해낸 뉴컴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마틴 가드너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1973년 3월호에 기고한 뉴컴의 역설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발매 즉시 사방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주먹다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질 정도였죠. 문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뉴컴의 역설. 당신은 게임을 제안받고 어떤 방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당신 앞에는 두 개의 상자 A와 B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 A는 사방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안에 들어있는 1만 달러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자 B는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재질이죠. 그리고 여기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험한 점쟁이,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 전지전능한 신.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앞서 말했듯 이 존재가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당신이 상자 두 개를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이 존재는 상자 B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자 B만을 가져간다고 예측했다면 이 존재는 상자 B에 100만 달러를 넣어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기 전 이 존재는 이미 예측을 마치고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인데요. 즉, 상자 B에 담긴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상자 B만을 가져간다. 상자 A, B를 모두 가져간다. 더없이 간단하지만 그렇기에 복잡한 이 문제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대중부터 명망 있는 학자들까지 무조건 내가 고른 것이 정답이다를 주장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먼저 상자 B만을 가져간다를 고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존재는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모든 것은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고로 상자 B만을 가져가 100만 달러를 확정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반대쪽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존재는 이미 방을 떠났다. 존재는 예측에 있어서만 전지전능하지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즉, 내가 방 안에 들어간 시점에서 상자 B에는 100만 달러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을 뿐 나의 선택으로 인해 갑자기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 만약 상자 B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두 상자를 모두 가져갈 때 101만 달러를 얻게 된다. 만약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1만 달러는 얻을 수 있다. 고로 두 상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1만 달러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편이 양쪽으로 나뉘는 문제의 경우에는 서로의 논리를 일부라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뉴컴의 역설을 접한 사람들은 극단적일 정도로 상대의 논리를 제고할 가치도 없는 오답으로 단정지었죠. 존재의 예측은 완전 무결하다. 이미 방을 떠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것마저도 예측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등으로 시작된 논쟁은 서로 간의 고성을 오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식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각 정답을 선택한 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까웠다는 것인데요. 이에 답을 알려달라는 편지가 잡지사에 빗발쳤지만 당연하게도 확실한 정답은 없었죠. 2020년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수많은 이론들을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이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분석 철학자로서
여러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했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뉴컴의 역설에서 등장하는 존재의 완벽한 예측이 역인과성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죠. 즉, 인과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므로 상자 B만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철학자들도 많았는데요. 역인과성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 결정론, 즉 운명에 인간이 종속됨으로 자유의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두 상자를 모두 고르는 것이 올바른 정답이라는 건데요. 이 밖에도 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할 경우 시간여행자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의 할아버지 역설을 통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 또는 기존 도로망에 새로운 도로를 추가할 경우 각 운전자가 지름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느려질 수 있다는 브라이스 역설과 뉴컴의 역설이 구조적으로 동일함을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앤드류 데이비드 어바인 같은 철학자들도 존재했지만 완벽한 해석은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고 있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기고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계 철학자들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뉴컴의 역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